네,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오상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7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엇갈린 결과를 보인 데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5천 건 감소한 데다 4주 이동평균 건수도 감소하면서 고용 개선 신호를 보여준 것이 긍정적인 재료였지만 4분기 노동 생산성은 7분기 만에 최악의 기록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이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 S&P 500지수 모두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영국이 1% 넘게 밀린 반면 독일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해외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경제의 취약성은 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활동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12월 제조업 생산이 기계와 화학제품 생산 증가 덕분에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프랑스의 지난해 무역 적자가 수출 신장에 힘입어 전년보다 9.45%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신인도 제고와 노동시장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노동 생산성이 7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증거로 풀이됩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는 끔찍한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타협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공화당이 의견절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무제한 엔화 풀기로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으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일본 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ECB가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종전 1%에서 사상 최저치인 0.75%로 내린 후 7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ECB는 각각 하루짜리 대출과 예금을 뜻하는 한계 대출제도 금리와 초단기 수신제도 금리도 현행 1.5%와 0%로 묶었습니다. 유로존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가 하반기 이후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에 크게 빗나가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사실 회의 결과보다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입에 모아졌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유로화 강세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환율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그러나 최근 유로화 강세는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전체적으로는 환율이 장기적인 평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환율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져올 경우에 대비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도 환율이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본에서 촉발된 환율 전쟁 우려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또 유로존 경제가 올해 후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